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안 남긴요.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번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스크의 중요함, 그렇죠. 소중함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두고두고 쓰실 마스크 또 체온계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된 마스크 KF 인증 마스크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없나? 이제 헤매실 필요가 없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국내 제조 마이케어 KF 마스크를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미세먼지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국내 제조 KF94, KF80 마스크 300메가 단돈 5만 원.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만날 수 이거 있는. 하나에 5만 원이라고요? 아니 300메. 아, 300명. 왜 그러세요? 박스로 팔겠죠. 아니, 이거를 하나를 5만 원에 팔면은 여기다 무슨 금을 뿌립니까? 아니, 참. 자, 300메가 단돈 5만 원. 자,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압도적 최저가입니다. 배송비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6월 30일까지만 진행하는 기간 한정 이벤트인데요. 광고 보시면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안전한 KF 마스크를 압도적 최저가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비접촉 체온계, 굳이 대지 않아도 되는 체온계 찾으신다면 국내 K방역의 기술로 만든 의료기기 피버 365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미국 FDA를 비롯한 각종 국제 인증을 받은 믿을 수 있는 대한민국 제품입니다. 제가 36.5도가 나왔습니다. 네. 자, 피버 365. 아, 그래서 365구나. 36.5인가요? 그래서 피버 365는 현재 인터넷 판매가 69,000원에서 79,000원 사이인데 김용민닷컴의 압도적 최저가는 59,000원. 거기에 5,000원 상당의 피버 365 전용 거치대 요거까지 드립니다. 네,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정말 좋은 제품들 쇼핑하시고 김용민TV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이 후원이다. 김용민닷컴이었습니다. 윤석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윤태곤 씨라고 네. 그 다모아 뭐. 프레시안 기자였던 분. 네. 그분이 이제 쓴 글이 이렇습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반기문의 길을 피하려다가 안철수의 길을 가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최근 행보는 2016년, 2017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 도전 행보와 반대다. 반 전 총장을 반면 교사로 삼은 듯하다. 윤 전 총장은 정치권 진입 속도를 늦추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거리두기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간보기 정치 등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제기된 비판과 유사한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반기문을 피하려다가 안철수처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더 나은지 사실 잘 모르겠네요. 둘 다 뭐 안 됐죠. 네. 그렇죠. 반 전 총장은 사실 나쁜 사람이죠. 나쁩니까? 노무현 대통령 역주로 만들어둔 맞아요. 유엔 사무총장인데 네. 좀 심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게 당내로 들어와서 단일화 경선하면서 지는 케이스가 민주당에서 계속 봤거든요. 이게 학습이 됐을 거예요. 왜냐면은 정몽준 노무현 대통령 단일화 때도 결국에는 여론조사로 뒤집어진 거고, 그렇지. 예, 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때도 또 안철수가 졌던 거여서 이게 당으로 들어가면 외부 인사는 도저히 이게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게 학습이 좀 되어서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들어가길 주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 안에 후보가 없는데도 이렇게 네. 주저를 하고 있는 걸 보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 당 안에 들어가면 난 고사당한다.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모사꾼들한테 자기가 그렇죠. 당할 수가 그렇죠. 있다라는 아니 두려움.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언론에 나는 것과 완전 다른 행보를 한다는 저는 그걸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 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 끊임없이 전화하고 소통하고 있대요. 자기 편 그래요? 만들려고.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래요. 네. 겉으로는 막 대법 만들기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아주 소심하게 전화통 잡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폰잡이라고 폰잡이. 폰잡이라고 그러요. 별명이 폰성열. 편성열. 예. 폰성열인데 요즘에 그 엑스파일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김용민 TV가 윤석열 엑스파일 목차를 이거 입수했습니다. 어디서 구하셨어요? 예. 나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네. 보시는 게 그거예요. 근데 네. 이게 한두 개가 아니네. 엄청나네. 이게. 이거면은 못 나옵니다, 진짜. 이게 한 챕터거든. 네, 이게 한 챕터예요? 윤로 남불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윤로 남불 해가지고 야. 사람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네. 삼부토건 조남욱 이 사람도 있고 예, 이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 뭐 홍석현도 있고 이재용도 있고 네. 뭐 윤우진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네. 대륙 아주 그 이규철 변호사 그렇죠, 그렇죠. 거기도 있고 네. 그리고 이명박도 있죠. 네. 그리고 조선일보 방상훈도 있고
그래요. 뭐 영장 반려 이런 거 왜 이렇게 많아요. 네. 근데 그리고 뭐 이게- 무마 의혹 이런 것도 많고. 이거 언론에 한 말해도 번씩은 되나? 다 나왔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이게 사실 있어요. 언론에 나온 그걸 것들을 집대성한 것도 있고 뭐 저라는 좀 처음 보는 생소한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여하간 야 이거 저 이명박을 제 방불케 하네요. 느낌은 이거는 검찰이나 법조 쪽을 좀 아는 사람이 정리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명박을 정치권에서는 게을러서 안 합니다. 맞아요. 예, 이명박을 뺨치는 의혹들이에요. 이 의혹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을지. 사실 이게 두려워가지고 지금 검증을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이거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한 건 절대 안 해요. 맞아요. 이거- 민주당 이거 이렇게 공들여서 할 사람이 없어. 없어요. 네. 제가 전 지도부 시절에 네. 뭐 이런 뭐 기획 파트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 네. 네. 제가 그때 조건을 내걸었던 것들도 예.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라든가 뭐 이렇게 몇 명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이런 정리가 그렇죠, 가능하다. 그렇죠. 예. 이게 아, 팩트에 근거해야 되거든요. 일단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당에서 만드는 건데. 네, 근데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민주당에서 만들 여력이 못 된다. 능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예.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여력이 안 돼. 자, 그런데 지금 또 기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정보 보고를 보면은 네. 황모 씨가 윤석열은 약점이 많아서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황모 씨가. 네. 네. 근데 이제 황모 씨를 보니까 말이죠. 지난 정부 당시에 윤석열이 뭐 하는 놈인가 굉장히 궁금해했을 분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지검장 시절에 댓글 수사하겠다고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박근혜 정권에게 정면으로 그렇죠. 도전했던 정면에 윤석열 아닙니까? 도전했던 측면도 있고 그 당시에 그 정부라면은 충분히 뭐 아, 뒷조사를 그랬을 수 하고도 있겠다. 남았겠죠. 네, 그렇지. 그때 이미 했었잖아요. 아니 저 우리 저 누구야 네. 최동욱 형님 털었잖아요. 예, 뒷조사를 네. 하고도 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 청문회 때 음. 윤석열이 임명될 때 청문회 때 또 또 한 번 또 터질 수가 있는 그쪽 거죠. 당에 또 네. 검사 출신들이 많아요. 그 아. 장모권 갖고 김진태가 시비 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네. 네.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그 생각 드니까 윤석열 그 당시에 칭송했던 민주당 의원들 지금 반성문 써야 돼요. 왜 반성문 안 써요 진짜? 대충 넘어가고. 그 반성문 써야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예. 당의 문제를 떠나서 청문회에서 청문회 후보를 칭찬하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질이 없는 거예요. 아. 아무리 여당이라도 칭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의원을 굉장히 좋아해요. 박재호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부산에. 네. 예. 그분이 김부겸 총리하고 친구예요. 예. 친구인데도 김부겸 총리를 엄청나게 날카롭게 공격을 했어요. 어. 임명될 때 예. 같은 당이고 하면서도 예. 그게 국회의원의 기본 자세예요. 절대 앞으로 제가 뭐 될 일 있을지 없을지 우리 이은영 소장님이 네, 되실 야박하게 가능성이 하지 않겠습니다. 많습니다만은 아, 야박하게 하겠습니다. 적절히 야박하게 해야 돼요. 네. 그게 국회의원의 본질이에요. 본인이 장관 후보자가 돼도 저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장성철 얘기는 아까 해봤는데 네. 이동훈도 우리가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동훈 대변인 사퇴를 보면서 말이죠. 이건 윤석열의 리더십에 단면이 드러난 게 아닌가 하는 그럼요. 생각이 듭니다. 이동훈은 좋은 직장 때려치고 가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요? 네. 죄송합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건 윤태곤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게 윤태곤. 그렇습니다. 아까 그런가요? 거는 누가 썼는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납니다. 자, 윤태곤의 해설을 보겠습니다. 네. 윤태곤 실장의 해설. 윤석열은 지난 17일 큰 정치만 생각하겠다. 여야의 협공에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라면서 기존의 스타일에서 물러섰다. 윤석열의 말수가 줄어들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나는 두 가지라고 본다. 이 나라 하면 이제 윤태곤. 태곤. 아예 뭘 모르거나 신경 쓸 게 많아서 제때 판단을 제대로 못 내리고 있는 것이다. 거침없던 검찰총장 윤석열과 과묵한 정치인 윤석열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다. 윤석열은 안 된다는 전망의 지점 역시 바로 이 대목에 있다. 그래요. 아니 근데 또 엑스파일과 관련해서 네.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마이크 잡더니 하는 얘기가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기자들 앞에 서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뭐 본인이 얘기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아니 이게 집권 세력 현 집권당이 나에 대해서 사찰한 산업한다. 거면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판사 사찰 논란의 한 중심에 서신 우리 윤석열 씨가 할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거 보면서 이동훈이 사퇴하니까 전략적으로는 좀 잘하네요. 전략적으로는 여당이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프레임 이런 거는 이제 잘하는 건데 이동훈이 잘린 이유는 그 마사지를 해서 잘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마사지를 그렇죠. 잘못한 거지. 예, 발언을 제대로 알리질 않고 마사지를. 근데 이게 어쨌든 터진 게 야권 인사에서 터졌단 말이에요. 네. 스피커가 야권 인사에서 그쵸. 터졌기 때문에 이거를 여당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뒤집어 씌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성철 초장이 또 왕성하게 언론의 인터뷰에 응해주고 지금 있기 때문에 엄청 아니 우리도 지금 이거 할 게 아니고 뭐 엑스파일 뭐 써가지고 좀 띄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지금 뭐 정치 컨설턴트들이 다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 한 마디씩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이동훈 대변인 사태를 보면서 이제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 안에서 참모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 아, 그렇죠. 요럴 때 이제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면 대부분의 리더는 어떻게든 봉합시켜서 이렇게 뛰쳐나가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거의 뭐 이렇게 뛰쳐나갔잖아요. 초반에 지금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리더십이 상당히 지금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걸 좀 다독여갖고 이걸 어떻게든 좀 봉합을 시켜낼 사람이 뒤에 좀 있어야 되거든요. 후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하는 사람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내부에. 굉장히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게 우리가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 친할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그래요. 엄청 그렇죠. 싸웁니다. 이제 아유, 경쟁이 당연하죠. 어마어마해요. 예. 원래 저기 집안 싸움이 제일 아우, 세요. 제일 무섭잖아요. 제일 무섭죠. 예. 아니 예전에 기억납니다. 정두원 의원 네.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진행하던 방송에 나오셨는데 그때 이제 뭡니까 이른바 극문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 공격하고 뭐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이런 원수도 없어요. 그쵸, 그렇죠. 진짜 완전히 네. 아주 그야말로 골로 가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집고 나면 다 그래. 집고 나면 다 그래. 아니, 이제 김 PD님 목사이시지만 우리가 다 카인의 후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가인의 후예. 아 그래요. 근데 진짜 나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논공행상 갖고 그럼요. 싸움 벌어지고 네, 특히 대변인 자리는 그런 게 굉장히 심한 자리거든요. 아, 그래서 대변인이? 네, 대변인 어. 자리가 눈에 띄는 자리고 장해찬이 다시 복귀했잖아요 지금. 저 룰루랄라 하면서. 윤석열 쪽에 네, 뭐 오. 굳건한 신뢰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아니 그 장해찬이는 또 이동훈이 잘랐잖아요. 그렇죠. 네. 이동훈이 잘랐죠. 근데 다시 이제 엎어치기해서 다시 올라왔는데 이런 케이스가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리더들은 모른 척해요. 그런데 둘이서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들어가면 전혀 모른 척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독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심정적으로는 내가 뭐 그렇죠. 너를 이동훈 더 신뢰해. 편이든 뭐 장해찬 그렇죠. 편이든 예. 예. 장해찬 평론가가 이제 메시지의 균형감이 내는 건 훨씬 나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아, 그런데 문제는 기자 관리를 할 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어요. 그건 또 어렵죠. 네, 그 일을 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기자 관리는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 어렵죠. 어려워요. 오. 네. 일단은 자주 만나줘야 되고 계속 또 소원수를 들어줘야 돼. 그렇죠. 아, 민원이나 이런 혹시 것도 그 언론사의 들어줘야 되고. 민원도 처리해 줍니까? 뭐 처리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려운 점들을 계속 들어주고 같이 또 술을 많이 먹어야 돼.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 술 또 먹는 거. 낮술의 황제였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지금 예. 많이 좀 안 먹는다고 해도 기자들은 낮술을 좋아합니다. 아, 술 많이 먹어요. 그리고 이거 녹음기 또 켜놓고 먹어. 아, 요즘은 진짜? 너무 견다고 하더라고. 네, 네. 이거 핸드폰 켜놓고 먹어갖고 상당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술을 먹어야 돼. 술 취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예. 저는 네. 그냥 기자들하고 술을 먹으면요, 네. 그냥 싹 죽일 정도로 먹여버립니다. 그냥. 아. 그죠, 완전히 죽일 정도로 완전 싹 죽일 정도, 먹든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먹여버립니다. 핸드폰을 못 찾을 정도로 먹여버립니다. 궁금한데 그 술값은 누가 내요? 술값은 제가 내야죠. 그쵸. 아 진짜? 그럼요. 그러면 그거는 김용남 법 안 걸리나? 통장 저 적금 하나 털어야지. 진짜? 네. 아니 왜냐면 근데 그게 아닌 게 난 기자를 기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치, 동생들 동생, 다, 후배들이 친구 다. 뭐 이래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는 거니까. 아 네. 그렇게. 네. 그러다 뒤통수 맞으면 뒤통수는 골로 가는 거죠. 아, 그걸 이제 전제하고 먹는 거예요. 전제하고 네, 먹어야지. 전제하고 먹어야죠. 이게 참 예를 들면 이게 정치인과 기자는 가장 친한 적이에요. 맞아요. 불가건 불가원이야. 적과 동침이야. 맞아요. 적과의 동침. 예. 근데 저는 아예 공보 근처에도 안 갔어요. 아, 진짜? 예. 저는 뭐 공보 부대변인도 했고 뭐 공보실 그쵸. 네. 근무를 할 때 무조건 이거 하는 이거 담당 낮에도 수상무 같은. 먹고, 수상무 예, 담당.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열심히. 네. 아 그래요. 아, 그런 또 메커니즘. 그런 얘기 좀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캠프는 그냥 뭐 캠프인가 보다. 아우,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건 진짜 네. 저는 이제 정치를 어떻게 나중에 정의를 했냐면은 네. 국회의원에서 떨어지고 나서 총선 패배 책임을 몽땅 다 지는 그쵸. 정계 입문 1년 만에. 예. 모든 1년이 뭐야? 1년 진보 한달 진영 만에. 패배 다 예. 안으셨죠. 정계 입문 한 달 만에
모든 19대 총선 패배의 모든 그 책임을 다 뒤집어쓰고 거물이시네요. 네. 거물이다. 그때 이제 진짜. 제가 비로소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정치는 모든 욕망이 다 모여 있는 곳이다. 맞아요. 그래서 욕망의 경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욕망의 경연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근데 기자들 문제가 요즘은 힘들어진 게 인터넷판 때문에 힘들어요. 맞아요. 과거에는 이게 종이 신문만 있었기 때문에 음. 좀 유능한 이 부대변인이나 대변인들은 기사 뺐어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초판 보고 실수하더라도 빼기도 하고 초판 보고. 초판 보고 아니, 제가 옆에서 쓸 때 가서 이렇게 못 그렇지, 쓰나 슬쩍 봐요. 보고 네. 또 왜 이래? 그렇죠. 예, 빼 예, 빨리 예. 이렇게 예, 하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기자들이 페이퍼들도 인터넷판이 있잖아요. 그쵸. 인터넷판하고 페이퍼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올라버리기 때문에 이거 감당이 안 돼요. 맞아요. 아니 근데 기자들도 많고 매체도 많은데 요즘 어떻게 술을 먹습니까? 또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어주면 그래가지고 이제 정해서 같이 이렇게 구획을 정해가지고 오. 저기 대변인들이 많잖아요. 부대변인이 이제 그걸 많잖아요. 이제 꿈이라고 하는데 네. 자기들 꾸미가 있어요. 그렇죠. 꾸미가 아, 있어요. 꿈이. 네, 자기들 꾸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꾸미별로 이렇게 먹는 꾸미별로 거예요. 먹는 네. 근데 민주당은 왜 이렇게 언론들이 나쁘게 써줍니까? 이 부대변인이 제대로 일을 안 해서 좀 그런 일을 거니까. 안 해서 그런 술을 거죠. 안 먹어서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술을 안 먹었어요. 네. 남들은 제가 이 언론에 많이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있잖아요. SNS 뭐 술 먹고 한 줄 올렸는 게 그럼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번, 2번, 3번 올라가는 거 제가 다 삭제할 수 있는 정도로 내가 능력이 돼요. 빼요. 근데 인터넷판에서 터지면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 맞습니다. 해보니까. 네. 그래요. 그리고 전화도 엄청 많이 와요. 이게 옛날보다 기자들이 많아져가지고 전화도 열심히 받아줘야 돼요. 그 콜백 안 하면 또 엄청 욕 먹어요. 아주 뒤에서 엄청 까더라고. 인성 나쁘다고 저 부대변인 인성 보소. 나쁘다고. 네. 그러니까 상당히 고난도 아주 힘든 직업이에요. 근데 저거 아세요? 네. 방송 패널도 똑같아요. 아, 그치? 작가들 전화 안 받으면 엄청 난리 나요. 네, 무조건 네네 이래가지고. 아 그런 메커니즘이 있었군요.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저 언론들이 뭐 타락했다, 썩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좀 잘 써주는 편이거든요. 그렇죠. 뭔가 그만큼 관리도 하고 그 동지의식이 있나 봐요. 그쪽끼리 서로. 근데 사실은 젊은 기자들이 대개는 민주당에게 좀 우호적일 그렇죠. 거라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데 조선일보 기자들이 운동권 출신이 제일 많아요. 그래요. 맞아. 그렇게 뽑는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자기도 살아야 되는 거야. 일이니까. 제가 오늘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악당 밑에 일하는 천사는 악당일까요? 천사일까요? 그렇죠. 아 어렵네. 근데 악당인 거예요. 악당 밑에 일하는 그쵸, 천사도 악당이죠. 악당인 네.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정말 종합 예술의 장이군요. 거기는 그 재밌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누구더라? 안철수 캠프 네. 초기에 네. 당사나 캠프는 24시간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아요? 뭐 그러면 기자들이 안 돼요. 출입하느라고. 아유, 아니 그러면 우리 안 옛날에 돼. 숙직하고 했잖아요. 맞아, 기자실에. 숙직 기자실 옆에 있었어. 숙직방도 맞아.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했었는데요. 네. 요즘은 이제 국회에 기자들이 다 있고 그렇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음. 기자들을 따라다니는 정치인은 망해요. 기자가 정치인을 따라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받아 적도록 해야 돼요. 늘 보면은 기자들은 그거 말고 다른 이야기 없어요? 뭐 다른 이야기 없어요? 이러거든요. 기사거리 달라. 기사거리 없어요. 그건 그냥 하나의 떼거리거든. 떼거리에 놀아나는 정치인은 떼거리 수준의 정치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예전에 안철수 형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선 주자로서 캠프를 열었는데 거기에 그 문을 이 지문인식을 맞아. 크게 만들어서 기자들이 열폭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응? 아니 저기 최근에 그 당사가 국민의당 당사에 이거 얘기해도 되나? 어때? 그 수희 아저씨가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인사를 안 받아준대. 왔다 갔다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받아준대요. 우리 철수 형이? 네, 철수 형이. 아유, 왜 아니 그래? 근데 요즘 기자들은 애 먹이는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는 고스톱 치잖아요. 기자들. 아, 그거 언제적 얘기야?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만 해도 쳤죠. 그렇지. 고스톱 쳤지 그때. 네, 고스톱 쳤죠. 아유 그래요. 참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예전에는 당 대표나 혹은 대선 주자 집에 아침마다 가서 기자들이 밥 그러죠. 먹고 그러면 그랬죠. 밥도 밥도 같이 먹던 맞아요. 시절. 그 예전에 그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님의 댁에 갔던 네. 그 기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아침마다 떡과 미역국이 나왔다고. 아 맞아 인절미 주신다고. 인절미하고. 인절미. 아니 그러니까 네. 동교동 출입했던 기자가 이낙연 대표예요. 그죠, 맞아요. 쉽게 아. 말하면. 윤영찬 이낙연 의원 대표, 뭐 이런- 박병성 의장님 네, 이런 맞아요. 분들이 네. 동교동 출입했던 기자들이신 거예요 옛날에.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그렇죠 픽업한 네, 거죠. 이제 스카우트를 한 네. 거고. 그럼 이제 따라다니고 계속 적으니까 그 철학에 동화되는 거죠.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 기자와 정치인의 관계는 참 불가원 불가원인데 또 인간적으로 관계가 맺어지면 굉장히 또 이렇게 뭐랄까 동반자 같은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 같이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부영 의장이나 이런 분들 다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자, 기자 출신 정치인들의 한계와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요즘 기자 출신들은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기획 기사 잘 못 쓰더라고. 기획 기사는 정치 분석 기사 잘 못 써요. 그래 대부분이 에피소드 기사가 많아요. 에피소드 기사가 많아지니까 뭐 아무개가 무슨 말을 했다 이렇게. 이제 이게 갈등이 더 부추기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국회가 늘 싸운다라는 기사를 늘 싸우는 것만 써줘 언론에서 그래놓고 싸운다고 욕을 해. 그런 상황이 자꾸 이제 악순환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정치부가 이렇게 쫙 사회부랑 뭐 다 돌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요새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 기자들이 너무 모른대. 그래서 너무 시시콜콜한 걸 물어봐갖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좀 알겠지 하는 것들을 막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변해주기 참 어렵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준석이 엑스파일에 대해서 당이 대응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손절이네. 당내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정확한 이야기. 저는 그래서 이준석이 하는 게 잘한다기보다는 정당 정치의 정상화예요. 그렇죠. 자기 당내에 있는 사람은 보호해 주는데 당내 아닌 사람을 왜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거는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네요. 빨리 들어오라는 헤드라인은 소리죠. 지금 이렇게 손절하는 것 같긴 하지만 네.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네요. 이준석이 최재형 씨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뭐 들으라고 독촉하거나 이럴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정상적인 이야기고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결사체잖아요. 네. 정치 결사체는 자기 사상을 가지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집단이야 옛날에는. 네. 근데 이걸 뭐 자기 대권욕에 의해 가지고 이걸 플랫폼이라고 선택하고 제가 최근에 어떤 방송에 나가서 플랫폼이라 무슨 정당이 플랫폼이 정당은 파티다 정확하게 정치 결사체다 플랫폼 같은 표현 쓰지 마라 그걸 정당을 우습게 보는 이야기다 정당 정치를 그렇지. 훼손하는 거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정거장이 아니다. 정거장이 아니에요. 정거장이 네. 아니에요. 원칙적인 그 발언들은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지금 이 말 갖고 지금 윤석열이 들어갈 수 있는 처진도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민이, 근데 지금 여기서 더 미적거리면은요, 지지율 빠지면 이거 답 없어요. 네, 지지율 빠지면 이게 들어가나 마나요. 들어가서 올릴 수 있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근데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걸요.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생 투어인지 뭐 그거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하면서 지지율의 추이를 저는 살필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빨리 김종인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그렇지. 이번 주에 안 만나면 늦습니다. 제가 진짜 단언코. 예. 이준석은 지금 확실히 김종인의 머리를 빌리고 있다는 그런 것 느낌을 같아요. 받습니다. 예. 네. 비슷하죠, 저 패턴이. 네. 아, 그것도 메시지가 똑같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우리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정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요. 맞아요. 특별한 꼼수도 안 쓰고 꼼수 안 써요. 아주 그냥 단순하게 운영하는데 네. 그거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평소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뭡니까? 정상적으로 뭐 징계할 거 징계하고 절차대로 올라오면 처리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자강론이에요. 그 자강론이 정상적으로 맞아요. 운영한다는 건 자강론이에요. 이 당이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되게 허약한 곳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모든 시스템이 그러니까 상부구조거든요. 당이라는 곳이. 그러니까는 이게 당에서 모든 것을 이제 제대로 그 안에서 힘이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계속 외부에서 누구 데려와 갖고 지금 민주당의 패착이 주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영입과 픽업. 이거는 당내 인사가 성장할 수 없는 토양을 만들거든요. 그렇지. 갑자기 어디서 데리고 오면. 대고만 그 밑에 열심히 하던 애들이 기가 싹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 토양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 토양 하나만 가지고 원칙을 갖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번에 이긴 거예요. 오세훈이 어떻게 그 토양이 없었으면 어떻게 이겼겠냐고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바둑 선수, 태권도 선수 영입하는 거 봤습니까? 아유, 절대 그런 짓 안 하잖아요. 그 네. 쓸데없는 이벤트 안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아니다 싶은 사람들은 치잖아요. 아니다 그쵸. 싶은 네, 바로 원칙이 바로 아니었다. 쳐내죠. 아, 또 이거 약간 그렇긴 하지만 이해찬 대표도 쳤잖아요. 네. 네. 아니,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기의 적이 될 사람 확실하게 쳐내고 자기가 좀 이 토양을 만들어서 이걸 좀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는 것도 확실하게 하고 이게 정당이 좀, 네, 정치를 그렇더라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맞아요. 것보다. 그래서 정당을 현대판 군주다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현대판 군주라는 건 최종 결정을 해서 최종 선택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정책 결정과 집행까지. 근데 저렇게 되면은 지금 저렇게 해서 계속 국민의힘에서 계속 저런 식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면 진짜 풍선 꺼지듯이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스스로 빠지는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은 저렇게 하면서 지금 내부의 후보들 보고 선언하고 그렇죠. 빨리 이벤트 빨리, 하라라고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제 네. 할 거예요. 아무래도. 힘을 주는 거죠. 내부 정상적으로 후보들에게. 하는 거죠. 네. 우리도 사실은 지금 저거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후보들 맞습니다. 프로모션 해야 되는데 지금 맞아요. 후보들끼리 나눠서 지금 연기 아닌 뭐 그냥 아니 싸우고 이거 지금 저 안에서 지금 홍준표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내가 조금만 하면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렇지. 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윤석열이니 최재형이니 아무리 뭐 네. 지지율이 높고 강하다고 해도 그래도
너는 n분의 1이야. 그렇죠. n분의 1로 들어와. 그럼요. 들어와. 맞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어야 당이라는 게 권위가 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저 굉장히 큰 걸 배웠어요. 그걸 알았더라면 그때 국회의원 됐을 건데. 글쎄 말입니다. 당을 네.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아니, 제가 그때 스스로 느낀 페인이 뭐냐면은 네. 내가 이 선거에 올인하지 않았다. 음.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너무 스스로 뜨내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를 하려면은 전생을 걸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답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봉주 의원이 잘못한 거예요. 저보고 거기 가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 안 하더라고, 저 면회가. 갔더니 한 5명이 정봉주 자리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당에서 저를 이제 전략 공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주 뭐 나이스하게 알았다, 당의 결정은 내가 따르겠다 하면서 그만둔 분이 고용진 의원이에요. 네, 맞아요. 나머지들은 아주 뭐 지저분하게 그냥 뭐 그랬습니다. 그분이 예. 결국 됐잖아요. 결국 국회의원이. 지금 또 예. 재선 그쵸. 되셨죠. 예. 또 당선되셨을 때 제가 그래서 저를 이긴 그 이노근 후보한테 축 낙선 화환을 보냈습니다. 화환을 들고 갔는데 꽃배달업체에서 들고 갔는데 지금 저 가지고 다들 진짜 황당하고 화가 난 상황인데 이걸 또 들고 들어간 거야. 그랬더니 축 낙선 선배 김용민 해가지고 보냈거든. 나가! 아니 그런 게 정치의 재미거든요. 네. 사실은 그게 그 아저씨가 또 배달하신 아저씨가 네. 그 입구에다 또 놓고 놓고 왔어요. 이런 게 좀 자자손손 회자되는 얘기인 거죠. 이런 것들이 정치의 그렇습니다. 재미야. 아니, 저는 한 번씩 우리 김용민 PD 뵐 때마다 다시 또 한 번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럼요. 아니 저는 뭐 정치 다시 하라면은 받아줄 데가 없어서 그렇지. 아니 이번에 어디 출마하시잖아요. 지금 어디요? YTN. 아니, 제가 사실은 그때 낙선하고 나서 네. 낙선에 대한 두려움, 탈락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럼. 네. 네. 편하죠, 떨어져도. 그럼 떨어진다고 뭐 보통 내가 탈락이 아니잖아요. 그게. 떨어진다고 해서 뭐 내 평판에 뭐 아무런 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크게 없고. 빚진 거 없죠? 크게 빚진 거 없죠? 누구한테 빚져요? 경선은 떨어져 보세요. 빚져요. 그럼. 그래서 이제 정치 특히 네. 출마에 있어서는 정말 모든 걸 걸어야 되는데 출마는 한번 해볼 만해요. 제가 인생에. 장난으로 한번 출마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어요. 언제냐면 이제 2016년 국민의힘으로 2016년 저 총선 앞두고 이제 그때는 새누리당이었거든요. 네. 새누리당은 제가 한 번도 입당한 적이 없는 당이기 때문에 그쵸. 팩스만 넣으면 입당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강남갑에다가 입당을 해서 강남갑 예비 후보가 돼가지고 내 친구가 강남에 빌딩 있거든요. 거기다 크게 이제 해가지고 네. 새누리당 김용민 2012년 새누리당 승리의 주역 해가지고 이제 달아놓고 아니, 주역 아닙니까? 주역 아니에요. 예. 아니 그렇지 말고 당을 하나 만드세요. 그래놓고 이제 예를 들면은 당론에 따라 어코딩 투 당론 해가지고 한강 그 강남에 네. 4대강 보를 짓겠다. 그리고 그 근처에 강남에 산이 있는데 거기다 사드 기지를 놓겠다. 야 멋지네. 원전 방패장을 유치하겠다. 강남에다가 아니 그 우리가 이게 그러려고 그랬지. 우리나라의 당 만드는 기준이 저거요. 5개 시도당이 맞아, 있으면 1000명인가? 되고 그렇지. 시도당별로 당원이 네. 1000명씩 있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김용민 TV를 충분히 동원해서 만들어. 충분히 당 만들 수 있어요. 뭐 그래요. 봉주형도 만들었는데 뭐. 그렇지. 그 참 그렇긴 한데. 좀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주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걱정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정봉주의 성찰을 본받아가지고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우리 오창석 군이 정치를 희화화한다고 비난할까봐. 제가 그게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오창석은 부산시당 위원장. 네, 일단 제가 뭐- 원하신다면 제가 대구시당 위원장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2016년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청주 상당에 거기 이제 무소속 후보로 나가가지고 그 정우택 아, 네. 정우택. 정우택 나가가지고 아니 저 털건배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제3당으로서 상당히 독보적인 그래서 포지셔닝인데요. 이제 저기 인형 옷도 털로 만든 인형 옷을 입고 선거 운동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말았습니다. 네. 정치를 희화화한다는 얘기를 정치를 들을까봐. 희화하는데 뭐 정치 요즘 얼마든지 희화되어 있는데 이미 네. 벌써 희화 제대로 희화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코미디 제가 프로를 다시 살리겠다 이거 공약 내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YTN에서 시사 네, 코미디를 시사 코미디. 회복시키는 저는 뭐 개콘보다 옛날에 SBS 그거 더 좋아했거든요. 우차사. 네, 우차사. 네. 뭔가 좀 더 원초적으로 웃겼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여당 의총에서 경선 연기가 우세했다?
뭐 표결한 것도 아닐 텐데 나와서 발언한 사람들 숫자가 많았다 이런 거겠죠. 예, 자유발언 80%가 연기 쪽에 주장을 펼쳤다. 아마 이제 뭐 자유발언 연기하지 않은 사람만 자유발언을 했겠죠. 그렇지, 네. 나경이 형이 좀 나가서 네가 네. 얘기해라. 그랬던 것 같은데, 아유 참.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원칙대로 가셔야지. 이걸 또 만약에 경선 연기 파행을 주장하는 사람들 손들어주면은 본인도 우스워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제가 이번 대선 끝나면은 기필코 제가 당내 물갈이 연대를 제가 만들 겁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안 해도 돼. 아니 근데 저는 이것도 내가 안 제안하고 해도 되는데 싶어요. 하여튼 제가 네. 한번 한 7, 80명 집에 보내버리고 싶어요. 저는 그 공천관리위원회 네, 공간이. 공관위에서 컷오프를 하잖아요. 네. 아니 그런 권한을 누가 공관위한테 줍니까? 그 그것도 모든 맞아요. 공천 권한을 우리 저 유권자들 당원들한테 준다고 그렇죠. 그랬으면은 뭐 최소한 여론조사라도 한번 해놓고 컷오프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앞으로는- 하긴 하더라고요. 하긴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요. 네. 그 당원 추천위원회, 네. 당원 검증위원회, 당원들이 검증하는 그게 필요해. 그런 건 게.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실제로 독일이나 이제 정치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철저하게 당원들이 검증하도록 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토론하고 경연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줘요. 우리처럼 토론 한 번 없이 네. 그냥 경력 내서 여론조사 휙 돌리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누가 경선 후보 컷오프 생사 여탈권을 그 아니, 사람들한테 우리 저기 줬습니까? 소장님도 좀 그런 물어보지 마세요. 이해 나는 당사자예요. 특히 우리 그 권혁기 국장, 아, 권혁기 준총관장 맞아요. 이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권혁기가 여론조사 넣어서 안 나와서 컷오프 됐다. 난 이해가 안 돼 지금도. 아니 무조건 경선은 해야 돼요. 자유 경쟁 체제로 가자고요. 우리 그렇지. 선거 선출직은. 예, 다만 이게 바로 정상적인 당 맞아요, 운영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다만 네. 토론의 기회를 충분히 줘야 그래서 돼요. 충분히 주고. 당원 당규에 앞으로 모든 공직 후보자는 몇 차례의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저는 그쵸. 못 박아야 된다고 네. 봐요. 저는 그래서 김용민 TV 다음에 또 뭐 총선 때 또 지방선거 때 뭐 관여는 아니고 하여간 뭐 어떤 관련한 비평이나 이런 방송을 할 때요, 공관위에 의해서 특혜성 공천을 받으신 분들은 나의 출연 자체를 안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위에 대해서 정말 공천 심사만큼 저 사람이 왜 거기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을 묻는. 그래서 공관위 단계부터 이런 선거 정의를 한번 네. 실현해 보려고 한번 애를 쓰려고 저는 그 합니다. 제가 21대 국회에는 태어날 때부터 제대로 태어나지 못했다고 제가 비판하잖아요. 네. 그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 맞아요. 아니 진짜 억울하게 또 아니, 그 우리 두 번째- 소장님도 예.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국회가 21대 국회니 몇 대 국회니 이렇게 하면요, 국회 개혁 프로그램, 정치 개혁 프로그램을 각 정당이 다 만들어요. 네. 안 만들었어요. 네.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 새로 시작할 때. 그렇죠. 참,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치 생쇼 두 번째 시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아주 정말 알쓸 신잡 수준의 진짜 이런, 알쓸 신잡된 것 같아요. 그 수준의 그런 정치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또 실무에서 정말 몇 년을 뛰신 거예요? 저는 한 20년 가까이 됐어요. 우리 저 한 15년. 와. 대단한 경험의 소유자들이고 최신 버전 아닙니까? 예. 자, 이분들의 아주 생생한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오늘 정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이 두 분의 예측은 두 발, 세 발 더 나간 예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남들보다 더 앞서서 나가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선 연기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지지율 꺾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그 정도만 얘기했는데 막 톡방이 막 돌더라고요. 이은영이 이재명 캠프에 영입됐다. 제발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막 톡방에 돌아가지고 난감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저기 주자들 친한 분들 많아요. 김부관 의원도 굉장히 가깝고 그렇죠. 저기 이광재 지사도 얼마 전에도 같이 술 마셨고 뭐 네. 이재명 지사는 술도 한 잔 안 사주더라고요. 제가. 자, 뭐 하여튼 정치 현장의 아주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정치 생쇼.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영 소장님, 박진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기